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2주 연속 보합을 유지했습니다. 집값 고점 인식과 금리 인상 및 대출 규제로 매수자의 구매력이 낮아진 상황에서 재건축 및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 호재가 있는 지역만 급매도는 모양새입니다. 서울시가 2019년 10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해왔던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구역 내 주거 용적률 확대 적용을 향후 3년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의 이번 결정은 도심지에도 적정량의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수용한 결과입니다. 조합과 시공사업단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장에 대해 정부와 서울시가 합동점검에 나설 전망입니다. 조사단은 국토부, 서울시 등 외부 전문가로 꾸려지며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 자금 차입, 예산 편성 및 집행 등 조합 운영 실태 전반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지우입니다. 부동산 투자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는 분들, 궁금한 분들 많으시죠? 이 부동산 투자는 많은 재산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시작하시기 참 어려울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투자 멘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실패 없는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도움 말씀 주실 다양한 전문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여러분의 참여로 진행됩니다. 지금 바로 전화번호 02-2638-3916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빠르고 확실한 답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한 고민들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 소개해야겠죠. 화요일 이 시간 든든하게 지켜주실 분입니다. TJ 인베스트먼트 김태준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태준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에 보면 관망세 매물들이 많이 쌓여간다. 그래서 매수 심리는 약간은 좀 관망을 하는 심리인 거고, 또 매도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양도세 완화, 중과 완화 기간이 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제 매도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매수를 하는 게 유리한가, 어떤 시점에 매수를 하는 게 유리한가,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고민들 하실 텐데요. 무조건 매수 시기보다는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입지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입지 부분이 또 지금 현재 입지에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앞으로 변화될 입지의 장점들이 눈에 보이는 지역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좀 유심히 살피고 이런 지역들을 적극적으로 공략한다라고 하면 뭐 내 집 마련이라든지 또 그리고 부동산 재테크에 충분히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좀 적극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아마 1:1 대면 상담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신 분들, 또 특히 뭐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변화에 의한 변화되는 지역, 입지의 변화가 생기는 지역들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아마 이번 시간 통해서 좋은 정보 얻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부동산 관련한 궁금한 점들 1:1 대면 상담도 진행되니까요. 꼭 한번 참석하셔서 여러분의 궁금한 점들 또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관련한 고민들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고민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전화번호 02-2638-3916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빠르고 확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분들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이거 산 지가 이제 작년 2020년도에 샀는데 2020년이요. 네, 샀는데 이제 앞으로 전망이 어떤가 이제 좀 가지고 있어야 되나 어떻게 한번 어떻게 팔고 어떻게 해도 되나 하고서.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어떤 부동산 가지고 계신 건가요? 영남 아파트 30평짜리 가지고 있거든요. 영남 연수동. 아파트요. 어느 연수동. 지역에 있는 거죠? 인천 연수동요. 아, 인천 연수동의 영남 아파트. 예. 아파트가 맞나요?
예. 맞아요. 네네. 2020년부터 보유하고 계시고 여기 지금 거주를 직접 하고 예. 계신 건가요? 예. 아, 실거주를 하고 계시고요. 예. 네, 지금 한 2년 정도 보유를 하고 계셨는데 앞으로 전망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예. 네, 좀 더 보유해야 될지 아니면 매도하고 다른 지역으로 또 살펴봐야 될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 네, 자 그럼 자세한 부분들 전문가와 함께 상담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지금 거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예, 예, 예. 연수 영남 아파트. 지금 매수하신 지 한 2년 정도 되셨고, 지금은 거주 중이신 거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망이 궁금하신 거예요? 예. 지금 이게가 우리가 6층짜리 아파트잖아요. 예, 맞습니다. 6층의 저층 아파트고, 또 그리고 이 아파트는 30평대로 이루어진 단일 평수 아파트예요. 예. 그렇죠. 다른 평수대가 없고 30평만 있는 단일 평수고, 또 6층이 용적률이 6층이다 보니까 한 125% 정도 나오고, 그리고 이 우리 30평대 우리 아파트 혹시 대지 지분 알고 계세요? 이 아파트? 예, 그건 잘 모르는데요. 대지 지분이 22평 정도 돼요. 그러니까 내 아파트 30평의 아파트에 땅을 22평을 깔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보통 우리가 30평대 아파트라고 하면 15평 이상 깔고 있으면 좀 좋은 아파트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예. 근데 22평을 깔고 있어요. 그만큼 땅도 많이, 대지 지분도 많이 깔고 있고 저층이다 보니까 용적률도 좋고 또 단일 평수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트의 단일 평수들은 뭐 중간에 작은 평수, 큰 평수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런 마찰이라는 게 생기는데 단일 평수는 그런 부분이 좀 적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있는 아파트예요. 근데 우리 아파트가 이제 올해가 30년 차거든요. 예. 올해가 30년 차니까 이제 내년부터는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아파트예요. 우리 아파트가. 예. 근데 재건축을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여러 가지 재건축에서 필요한 사업성이나 장점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아파트가. 예. 그러면 우리 아파트는 지금 현재의 향후 가치보다 앞으로 재건축이 갈 수 있고 가면서 사업성이 좋은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훨씬 더 좋은 아파트이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있을수록 가치는 높은 아파트예요. 예. 그래서 계속 보유하시면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우리 아파트의 단점은 분명히 있어요. 뭐냐면 재건축을 하면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은 있는데요. 재건축을 했을 때 또 다른 장점이 있어야지만 좋은데 뭐냐면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높아야 돼요. 아파트 가격이. 주변 아파트 가격이 높아야 우리 아파트가 새기게 됐을 때, 새 아파트가 됐을 때 가격이 많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주변의 아파트가 그렇게 아파트 가격이 높지가 않죠. 예. 주변에 보면. 그래서 주변 아파트 가격이 좀 낮은 게 단점이거든요. 근데 우리 아파트를 비교해 보면 우리 아파트 주변에는 새 아파트가 없어요. 그렇죠. 대부분 다 오래된 구축 아파트만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 아파트를 아래쪽에 송도와 비교하기는 좀 어려워요. 인프라 자체 구성된 주변 환경이 송도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송도하고는 비교하기 어렵고 좀 위쪽으로 올라가면 주안 있죠. 예. 주안에 지금 새 아파트가 생기고 있잖아요. 예. 주안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주안 같은 경우가 신규 아파트, 새 아파트가 지금 한 6억에서 7억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파트는 그 정도 가격보다는 높을 것 같아요. 주안보다는. 왜냐하면 우리 아파트는 앞쪽으로 원인제역에 더블 역세권이잖아요. 예. 그러기다가 또 월판선이 또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앞 연수동에 있는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또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아파트 단지도 재건축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주안보다는 훨씬 더 인프라가 더 잘 갖춰져 있고 학군도 여기가 훨씬 더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주안보다는 가격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가 새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새 아파트로 바뀌는 장점 중에 여러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고 그리고 만약에 새 아파트로 바뀐다라고 하면 주안보다는 높고 송도보다는 조금 낮은 중간 단계의 가격대를 형성할 것 같으니까요. 지금보다는 충분히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예. 예. 네, 그래서 보유하시면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직은 조금 상승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보유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부분들 해결해 드릴까요? 네, 제가요, 용산구 소창동에 네. 네, 다세대 빌라가 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앞으로에 가치가 있어서 쭉 가져가도 괜찮은 부동산인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효창동의 다세대 빌라라고 하셨는데 혹시 네네. 자세한 주소라든가 아니면 빌라 이름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예, 주소가요. 네. 네, 용산구 네. 소창 원로 네. 72길에 20. 72길에 20. 네네. 네. 지금 다세대 빌라라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보유를 하셨죠? 2019년도에 매입했어요. 아, 19년이요. 네네. 이건 지금 그러면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거주를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임대해주고 있어요. 아, 임대를 주고 계시고요. 예, 예. 자, 조금 더 보유를 할지 아니면 매도를 할지 뭐 전망 이런 부분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자세한 부분 전문가의 상담 연결해 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금강 프라임빌 요 빌라 맞나요? 네네네, 맞아요. 지금 요거를 19년도에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하신 거고 네. 지금 임대를 주고 계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거 매도 시점이나 매도를 해야 될지 전망이 궁금하신 거죠. 네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요. 결론적으로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매도는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아닌데 예, 예. 매도는 하셔야 돼요.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뭐 보유 중이라고 하면 매도 시점을 잡는다라고 하면 네네. 한 1년, 2년 정도까지는 보유하셨다가 매도하는 시점을 잡는 게 좋고 만약에 지금 19년도에 사셨으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또 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하셨나요? 예, 혹시 했어요. 준공공 하셨나요? 단기 임대 하셨나요? 단기 임대했어요. 단기 임대. 그러면 네네. 지금 올해 내년이면 매도 시점이네요. 네네. 내년에서 내후년 2023년, 24년 정도의 매도 시점을 잡고 좀 움직이는 게 맞다. 그래서 임대사업자 만료 시점을 이후부터 매도 시점을 좀 잡아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우리가 예. 용산 같은 경우는 네. 우리가 투자 인기 순위 1위 지역이 용산이에요. 그만큼 용산 지역이 가격이 많이 오르는 지역이고 우리 이 빌라도 19년도에 매수하셨으면 지금 많이 올랐어요. 예. 그렇죠. 근데 가격은 많이 올랐는데요. 네네. 용산을 우리가 투자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변 환경이 개발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예. 용산에는 개발 계획이 너무 많아요. 지금 또 대통령 집무실 자체가 또 용산으로 옮기다 보니까 용산 민족공원에 대한 개발도 빨라지고 용산역, 서울역 그리고 용산 주변 지역에 또 국제업무지구 개발까지 여러 가지 개발 이슈들이 있는데 그 속도감도 아마 빨라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그만큼 용산 지역에 많은 개발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다세대 주택을 산 이유는 용산이 개발되게 되면 인프라가 많이 구성되고 사람이 많이 몰려들겠죠. 예, 그렇죠. 몰려들면 그 사람들이 거주해야 될 집이 필요할 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있어야 될 집이 부족하니까 저층 노후 주거지를 아파트로화 시켜서 개발을 해서 주택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재개발들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용산 지역에 많은 재개발 노후 지역이 있는데 네. 효창동 지역은 그런 부분에서 좀 빠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 이유가 우리가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노후도라든지 예. 도로와의 접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들을 갖춰야 되는데 네. 우리 지금 보유하신 주택 주변은 네. 도로 여건이라든지 또 신축 주택도 많이 있어요, 주변에 보면. 아. 그래서 노후도가 좀 부족하고 도로 여건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너무 잘 갖춰져 있어요. 예. 우리가 보통 도로 여건이라고 하면 뭐 소방도로라든지 우리가 하재시 소방도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을 안전성에 대한 도로 여건들을 따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용산 중에 좀 잘 갖춰진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지역의 투자 방법은 효창동의 투자 방법은 네. 효창공원역 지하철 역세권이잖아요. 네네. 역세권이다 보니까 우리 용산에서는 역세권 지역에 주택이 많이 없잖아요. 여기 많이 없기 때문에. 네네. 용산구 전체에 보면. 예. 그러다 보니까 역세권 주변 지역에 다세대, 깨끗한 다세대 주택이 밀집된 지역인 거예요. 그러면 다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높으면 주변 지역의 저렴한 빌라 자체의 임대 수요나 매매 수요들이 발생하겠죠. 네.
그런 투자 방식의 주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면 용산은 우리가 개발 때문에 샀는데 네. 그런 투자 방식이라고 하면 너무 중장기적으로 가다 보면 노후주택이 돼버리잖아요, 나중에. 예. 그래서 그렇죠. 한 번쯤은 뭐 손을 한번 갈아타는 방향이 저는 맞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조금 더 용산 지역에서 매도 임대사업이 끝나면 매도를 하고 네. 아마 개발이 가능한 지역, 용산 중에서도 노후도가 밀집 높은 지역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지역으로 한번 좀 갈아타는 방향이 맞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산이지만 그래도 개발이 조금 더 가능한 쪽으로 옮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 1, 2년 정도 더 보유하시다가 매도하시길 권유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도 전화 상담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부분들 해결해 드릴까요? 제가 지금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에 네. SK 북한산시티 24평형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제가 지금 강남으로 출퇴근하는데 네. 출퇴근이 너무 힘들어서 죽전동으로 이사 가려고 하거든요. 용인 죽전이요. 네네네. 네. 그 용인 죽전동 네. 극동 스타클래스 아파트 42평이고요. 네. 그래서 혹시 이렇게 옮겨 타는 게 지금 맞는 건지 좀 궁금해서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투자 방향도 생각하셔야 되고요.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자, 미아에서 그리고 용인 죽전으로 이 갈아타기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는데요. 자, 그럼 자세한 부분들 전문가의 상담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직장 문제 때문에 네. 직장하고 출퇴근이 그래도 좀 뭐 거리감은 멀어도 물리적 시간을 교통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죽전 쪽으로 가면 어떨까 이게 고민이신 거예요. 네. 지금 미아 뉴타운에 있는 북한산 SK시티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이 아파트 몇 평이에요? 24평이요. 24평. 그럼 죽전동에 가려고 하는 건 몇 평이에요? 42평이요. 42평. 네. 또 평수도 늘려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지금 애를 키우고 있는데, 네. 지금 뭐, 음. 여기 물품이라든지. 집도 이런 게 조금 더 넓게 네. 했으면 좋겠고. 네, 맞아요.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SK 북한산 시티 아파트 그대로 보유하시는 게 맞아요. 혹시 왜 그럴까요? 이게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면 간단해요.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입지예요. 맞죠? 네. 용인 죽전동과 서울 인서울과 어디가 네. 입지가 좋다고 생각하세요? 서울이 그래도 좀 좋겠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부동산의 입지에 따라 움직이는데 입지가 네. 시청자님들 생각하기에도 서울이 훨씬 더 좋다라고 느껴요. 네. 네네네. 그래서 가격대도 평당 가격대가 아마 SK 북한산 시티 아파트가 더 높아요. 네네. 그 말은 결국은 시청자뿐만 아니라 매수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부동산을 보고 있는 사람 모두 다 입지는 서울이 좋다는 걸 느껴요. 그러면 네네네. 입지가 좋은 걸 버리고 입지가 나쁜 지역으로 간다는 뜻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결국은 부동산에서 반대로 역행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당연히 거주 환경은 훨씬 더 좋고 출퇴근도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네. 부동산 투자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역행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거는 단순한 방법이에요. 왜냐면 누구나 생각하는 건데 내가 역행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냥 거주 환경 나의 부동산을 투자의 관점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거주의 목적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가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그거는 투자의 방법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 차라리 SK 북한산 시티 아파트를 임대를 주고요. 네. 차라리 내가 편리한, 그러니까 출퇴근도 편하고 자녀 키우기도 좋은 지역으로 네. 임대로 가는 방법도 훨씬 더 좋은 방법이에요. 네. SK 북한산 시티 아파트 임대를 주면 네. 제가 볼 때는 뭐 분당, 야탑 같은 경우에 임대로 아파트 같은 걸 갈 수 있어요. 네네네. 네, 조금 노후 아파트지만. 네. 그러면 애들 교육이라든지 내가 또 강남은 출퇴근이라든지 이런 것도 훨씬 더 쉬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네. 지역을 사기는 힘들지만 임대는 충분히 갈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내가 우리 아파트 가격 상승분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보충될 거고 나는 또 내가 만족스러운 거주 환경에 따라서 거주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방법도 있는데 굳이 매도하고 내가 갈 필요가 있을까요? 투자에 역행을 가면서.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수지에 이제 네. 그 용인 플랫폼 시티라고 이제 2029년에 구성역에 준공을 한다는데. 형성되죠. 네네네. 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혹시 호재나 이런 것 때문에 죽전동이 더 좋지 않을까요? 근데 아까 죽전동 얘기했던 아파트가 지금 죽전동 아까 죽전 극동 스타 클래스를 했죠. 네. 스타 클래스라고 하셨는데요. 네. 지금 보면 입지가 네. 보정역과 거리감이 너무 멀죠. 일단 네. 교통이 멀어요. 그리고 보정역과 구성역 아래쪽 구성역과는 거리가 훨씬 더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아파트까지 영향을 미치기가 힘들다고 보셔야 돼요. 아. 죽전 지역으로 보면. 네. 우리가 구성역 일대에 플랫폼 시티 개발에 의한 부분들은 구성역 일대에 있는 아파트의 직접적인 영향과 그리고 우리가 보정역이나 죽전역이나 분당선 라인의 지하철 역세권 지역들 있죠. 네. 그 역세권 아파트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칠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아파트는 그 역세권 아파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 미치는 영향이 미흡할 거예요. 그리고 아, 네. 플랫폼 시티 개발에 대한 부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용인의 가격대는 벌써 미쳐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아, 네. 그리고 또 뭐 하나가 또 뭐냐면 용인 같은 경우는 대형 평수가 되게 많은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대형 평수가 소형 평수에 밀려서 가격이 올라간다? 용인 같은 경우는 그런 영향을 받기가 좀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서 네. 제가 용인을 항상 얘기할 때는 어떤 지역을 얘기하냐면 신분당선 그리고 분당선 역세권 주변 지역으로 20평에서 30평대 아파트 있죠. 네. 아파트 20년 차 정도 된 아파트. 아, 네. 이 아파트가 용인에서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아,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을 공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수지 구청역 주변 지역에 20, 30평대 아파트 20년 차 이상 된 아파트들이 리모델링 추진을 막 하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용인 지역에는 이런 아파트가 희소성이 높고 아파트의 가격대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지하철 역세권도 아니고 20, 30평대도 아니고 20년 차 아파트도 아닌 아파트예요. 맞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투자성도 그렇게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네, 근데- 지금 네. 제가 볼 때는 미아동 북한산 시티 아파트를 그대로 보유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미아의 아파트는 조금 더 보유 의견 드렸고요. 용인 쪽에 만약에 투자를 원하신다면 역세권의 구축, 소형 아파트 쪽을 찾아보시기를 권유드렸으니까요. 이 방송 보고 계신 다른 시청자분들도 용인 투자 염두에 두고 계셨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세우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1:1 대면 상담 진행한다고 들었는데요. 대표님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입지 제가 말씀을 항상 드리죠.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 뒤도 돌아보지 말고 입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는 지금 현재 입지도 가장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입지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 뭐 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재개발 형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뭐 모아타운이라든지 뭐 신속통합이라든지 공공재개발이라든지 일반 또 재개발 조합 방식의 재개발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재개발 방식으로 인한 주변 환경 변화도 입지의 변화가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좀 눈여겨보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좋은 입지에 부동산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지금 현재 매물 자체가 관망세에 있는 쌓여 있는 매물 중에서도 뭐 쌓여 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매물 자체가 나오는 즉시 바로 매도가 되는 지역들이 특징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은 아마 입지가 뛰어나고 뛰어나기 때문에 매수 수요가 많이 쌓여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물보다는 공급보다는 수요가 훨씬 더 많은 지역들이 아마 입지가 높은 지역이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좀 서울 지역에서 몇 군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좀 공략한다라고 하면 투자에서도 부동산 내지만에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부동산 역시 입지가 중요한 만큼 1:1 대면 상담 통해서 자세한 상담들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스피드 문자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문자들 기다리고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실시간 문자들을 계속해서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온 아래쪽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독산 3동에 위치한 빌라를 보유 중입니다. 향후 전망과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독산 3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빌라를 투자하는 데는 두 가지 요건이 있다고 했죠. 갭 투자를 하거나 개발을 보거나. 근데 하지만 독산 3동 같은 경우는 지하철 역세권도 아니고 주변 개발 계획이 잡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재개발을 하는 지역도 아닙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에 지금 신축 빌라들이 많이 공급되어 있고 또 그리고 주변 지역의 아파트 시세가 낮기 때문에 독산 3동 같은 경우 빌라들은 투자성으로 봤을 때는 좀 높지는 않다. 그래서 조금 매도하시는 전략을 취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정동 삼성 레미안 44평 거주하고 있는데 매도 여부가 궁금합니다. 매도한다면 매도 시점을 답변 부탁드립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문정 삼성 레미안 일단 보유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송파 같은 경우는 재건축 아파트 그리고 학군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하지만 문정 삼성 레미안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춘 아파트는 아닙니다. 하지만 주변 지역으로 재건축에 대한 이주 수요 그래서 전세가 상승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아파트 그리고 주변 지역에 신규 아파트가 공급되면 신규 아파트 가격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대단지 아파트가 문정 삼성 레미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영향으로 인한 가격 상승분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보유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촌동 현대 아이파크 1단지 51평 보유 중인데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등촌동 현대 아이파크 1단지 51평이라면 좀 대형 평수를 보유 중이신데 이건 매도에 대한 전략, 매도 시점 이런 부분은 따로 없습니다. 매도를 할 수 있고 매도를 하고 향후에 어떻게 움직일까의 계획만 있다라고 하면 매도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촌 아이파크 1단지 같은 경우는 대단지 아파트긴 하지만 주변 지역에 보면 주변 지역에 우리 아파트를 나가면 대부분 다 빌라촌입니다. 그래서 좀 나홀로 형태에 있는 아파트처럼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지역에는 30평대랑 50평대랑 아마 전세가가 비교해 보시면 비슷할 겁니다. 그 말은 수요층이 50평대가 얇다는 겁니다. 그러면 얇다는 것은 매도를 할 때 매도 시점을 잡고 매도하기가 좀 어렵다는 뜻이기 때문에 매도가 어렵다면 당연히 내가 필요할 때 현금화할 수 없다. 그렇다면 가격 자체를 낮춰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좀 제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하시라. 하지만 내가 매도해서 어떻게 움직일까 계획을 잡고 매도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척동 대우 푸르지오 25평 보유 중인데 매도 여부, 매도한다면 매도 시점 부탁드립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고척동 대우 푸르지오는 매도하시라. 하지만 매도 시점을 지금보다는 한 1년 정도는 더 보유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고척동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는 주변 지역의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재건축이라든지 우리 아파트가 변화되는 이런 아파트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호재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매매가를 상승시키는데 원인은 전세가 상승입니다. 우리 고척동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가 서울시 전체 전세가 평균보다 훨씬 더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세가가.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에 의한 매매가 상승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7월 이후에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 상승 시기에는 고척동 우리 아파트 전세가가 좀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 상승에 대한 매매가 상승도 분명히 있을 거다. 그래서 조금은 보유하시고 전세가 상승으로 매매가 상승 시점을 매도 시점으로 잡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 상동 꿈동산 신안 60평 대형 평수를 보유 중인데 매도를 해야든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부천 상동 대형 평수 좀 매도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 같은 경우는 1기 신도시다 보니까 재건축에 대한 호재, 특별법에 대한 호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호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대형 평수를 보유했다고 시청자분 먼저 적어주셨습니다. 부천 같은 경우는 중소형 평대의 인기도가 높습니다.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대형과 중소형 평의 전세가를 아마 비교해 보시면 전세가가 비슷할 겁니다. 그만큼 대형 평수에 대한 수요는 적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거주하신다라고 하면 꼭 대형 평수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면 매도하시고 30평대로 갈아타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자 계속해서 보내주신다라고 하면 정확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피드 문자 상담은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됩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세요? 제가 경기도 시흥 신한SM이라고 네. 분양을 받은 게 있는데 네. 9월에 준공이거든요. 아, 네네.
네, 근데 그 주변에 뭐 아무것도 없고 그냥 아파트, 나홀로 아파트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가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건지 전매가 되는데 전매를 하는 게 좋은 건지 궁금해서요. 자, 이거 분양받으신 목적이 실거주 목적이셨나요? 아니면 투자 목적이셨나요?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은 건데 네. 요즘에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면서 네. 투자에도 관심이 좀 생겨가지고 이거를 실거주를 하더라도 뭔가 이제 집값이 그렇죠. 부동산 가격이 올라야 네, 네. 저한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거주 하더라도 그냥 갖고 있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은 전매를 전매나 하실지. 네. 매매를 하고 다른 거를 구매를 하는 게 좋을 건지. 네, 알겠습니다. 시흥 신한해센을 분양받으셨는데 앞으로의 전망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네네. 대표님과 상담 한번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한해센 같은 경우가 우리 네네. 백옷 신도시와 장현 신도시 사이에 네. 월곶동에 있는 그거 지역주택 조합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분양 받으신 거예요? 네, 분양받았어요. 지금 전매 제한이 이게 없이 매도가 가능한가요? 그게 전매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들었었거든요. 지금 아마 전매가 이거 입주가 아마 올해죠. 네, 올해 9월 준공으로 알고 있어요. 9월 달. 9월. 9월. 네. 아마 작년도 현대 월곶 주유소 요 주변 지역일 거예요. 제가 네네. 정확한 위치 주소는 모르겠지만 이 주변 네네. 지역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9월에 입주 예정인데 네. 우리가 이 아파트를 분양받으신 게 입주를 할 예정이었죠. 실거주를. 네, 그렇죠. 근데 주변 지역의 여건들은 이 아파트 말고는 아무것도 없죠. 이 주변 지역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아파트 가격 형성이 될지 네, 좀 네. 궁금하신 거고, 그래서 앞으로 전망도 궁금하신 거고, 어떻게 해야 될지 네. 그것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보유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우리가 지금 네네. 우리 아파트 주변 지역으로는 아무것도 없지만 네. 우리가 시흥의 신규 아파트잖아요. 네.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이 9월에 입주라는 것은 성공한 케이스예요. 지역주택조합은 성공하기 힘들거든요, 사실은. 네. 아직 성공률이 10%가 채 안 된다라고 하는데 네, 네. 성공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네. 지역주택조합은 우리가 싸잖아요, 말 그대로. 그렇죠. 말 그대로 싼데 그 싼 것만큼 위험성이 있는데 그 위험성을 다 무사히 넘기고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 아파트가 돼서 우리 아파트가 어느 정도 가격을 형성할 것인지를 보면 되잖아요. 네. 우리가 바로 옆에 장현지구잖아요. 네. 장현지구의 20평대가 지금 한 5억에서 6억이에요. 아, 네. 그리고 옆으로 백오 신도시잖아요. 네, 네. 백오 신도시는 뭐 지금 한 6억에서 7억대예요. 아, 그러면 우리 지역은 네. 주변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낮을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한 4억대 정도는 된다는 거예요. 맞죠? 무슨 네, 말인지 네. 아시겠죠? 그러면 네. 지역주택 성공 케이스에 따른 주변 지역에도 분명히 그런 영향들을 미치면서 주변 환경도 변할 거고요. 그 아파트 네. 입주민들이 입주를 하면서 주변 인프라도 조금은 더 좋아질 거예요. 지금보다는. 환경은. 아, 그러면 네네. 우리 아파트는 주변 시세에 대비했을 때 이 정도 형성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메리트가 지금 앞으로 조금 더 보유하셔도 무방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거주도 하시고 네. 좀 더 가격 상승분은 조금 더 누려셔도 충분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분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금 거주를 하시다가 매도 향후에 다시 궁금하시다면 다시 한번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의 전화 상담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부분들 궁금하세요? 네, 지금 제가 정릉 꿈의 그림 아파트 30평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거를 전망하고요. 음, 혹시 갈아타게 된다고 해서 하면은 생각해둔 아파트가 이 무학 현대 아파트 네. 그리고 월드컵 파크 7단지 아파트. 월드컵 7단지요. 예. 네, 상암동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 네, 그게 어떤지 아, 전문가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요. 네, 전화 잘
잘 주셨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정릉의 아파트 매도하고 무학 현대 아파트나 월드컵 7단지로 또 갈아타기 하는 건 어떨지 향후 전망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네, 네네. 자세한 부분들 전문가와 상담 나눠보겠습니다. 네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잘 배우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릉 네. 그린 1단지 아파트 지금 보유 중이신데 이 전망이 궁금하시고 만약에 전망이 이것보다 아까 보고 계신 아파트가 무학 아파트, 그러니까 독립문에 있는 무학 아파트, 현대 아파트. 이 무학 현대 아파트 그리고 상암동에 있는 7단지, 네네. 7단지 이 두 가지 아파트를 보고 있는데 요게 전망이 어떤지 그리고 갈아타는 게 조금 투자성이 더 높은지 이 궁금하신 거죠. 네네. 거주지가 정릉에서 아예 독립문 쪽이나 그러니까 또 상암동으로 옮기셔야 되는데 위치를 옮기시는 거에 대한 부담감은 좀 없으세요? 네, 그런 건 없어요. 아, 그래요? 제가 네. 볼 때는 정릉 꿈에 그린 아파트도 나쁘진 않지만 네. 갈아타기를 하는 게 좀 더 유리해요. 투자성으로 봤을 때는. 네. 그래서 어디로 갈아타는 게 좋냐를 한번 좀 볼게요. 정릉의 아파트보다는. 네. 독립문 쪽에 바로 앞쪽 역세권 지역에 있는 무학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네. 우리가 도심권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로 아래쪽에 보면 우리 도심이에요. 도심. 도심 같은 경우는 업무지구는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집이 없는 지역이죠. 집이 부족한 지역이에요. 집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 지역으로 집을 짓고 있거든요. 근데 주변 지역에 집을 짓더라도 집을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이 부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도심권에는 주택 부족 현상들이 항상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심으로 접근하는 지하철 노선, 뭐 1호선이라든지 3호선이라든지 뭐 이런 도심권으로 접근하는 지하철 노선 라인으로 주택 가격이 이제 가격이 형성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무학 현대 아파트는 이 도심권과 바로 접근이 가능한 아파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 수요도 많고 임대 수요가 많다 보니까 임대 수요에 의한 매매가 상승도 있고 그래서 아마 정릉보다는 아파트 가격이 좀 높을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무학 현대 아파트는 도심권에 있는 장점을 가진 아파트고요. 상암동 같은 경우는 우리 상암동은 주변 지역에 수색 뉴타운이 있고 그리고 수색역과 또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주변으로 역세권 개발을 하면서 주변 지역을 형성될 지역이 아마 상암동 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암동과 무학 현대 아파트 둘 다 정릉에 있는 아파트보다는 투자 가치, 투자성이 좀 더 높아요. 그래서 갈아타시기 하는 부담감이 없고 가격 정도도 조금 더 높기 때문에 그 정도의 부담이 없다면 갈아타기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네. 갈아타기 한다라고 하면 아마 상암보다는 무학 현대가 조금 더 높아요. 투자성은. 현재적으로 네. 봤을 때. 그래서 무학 현대 쪽으로 한번 갈아타기 고민해 보시라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매도 후에 무학 현대 쪽으로 살펴보시기를 권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또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의 전화 상담 하나 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전화 연결되셨는데 어떤 고민들 해결해 드릴까요? 예, 집이 다가구가 두 채예요. 네. 두 채인데 어떤 걸 매수를 해야 되는지 네. 매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네. 좀 궁금해가지고요. 네,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다가구 주택을 두 채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네, 요거 지금 지역이 어디인가요? 여기 상도, 네. 상도, 동작구 상도 4동, 상도 4동. 네. 9길로 말씀할까요? 그 주소로? 네, 네. 예, 212에 49에 거주하고 있고요. 212에 49번지. 요게 예. 지금 네, 거주를 하고 계시고. 네, 네. 그리고 또 214에 동작구 상도 4동 네. 214에 190호. 190. 인근에 지금 그럼 가지고 계신 거네요, 두 채를. 예. 네. 자, 그럼 지금 보유하신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아, 49호는 네. 88년도에 보유를 했고요. 오, 네. 네, 그리고 신축을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190호는 2001년도인가 그렇게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두 채 모두 좀 상당히 오래 가지고 계셨던 편인데요. 네. 요걸 지금 매도를 팔고 그러니까 다른 투자처를 봐야 하는지 아니면 조금 더 가지고 계셔도 될지 요게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와 상담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떻게 다가구 주택을 예, 비슷한 입지에 두 채를 가지고 계시네. 네, 지금 우리 하나는 건영 약수맨션 뒤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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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편 쪽에 위치를 하더라고요. 지도를 보니까. 네, 그리고 하나 214에 190번지는 롯데캐슬 비엔 아파트 네, 뒤편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네, 제가 면적을 조금 보니까 면적이 214에 190이 좀 더 넓어 보이던데 몇 평이에요? 84평이요. 84평. 저 네, 그전 거는 몇 평이에요? 56평. 56평. 예, 그래서 두 채가 있는데 이게 네. 전망이 궁금하신 거고 또 매도를 어떤 걸 매도를 해야 되나 이게 네.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원래 두 채가 있을 때는 네, 매도를 하는 원칙은요. 네, 매도를 하는 원칙은 덜 오른 거. 그러니까 가격이 적게 오른 걸 매도하는 게 맞아요. 적게 오른 거. 아, 적게 오른 거를 매도를 해야 양도세를 적게 낼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한 채는 비과세를 받으니까 양도세가 더 적어질 거고. 그래서 적게 오른 걸 매도하는 게 맞는데요. 네. 둘 중에 어떤 게 적게 올랐어요? 요즘 제가 네. 이쪽에다 막 평당 네. 한 3천씩 내놨어요. 3천만 원씩. 예. 그러면 아마 56평이 좀 더 먼저 샀으니까 가격이 조금 더 많이 올랐겠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84평 요 190번지에 있는 거는요.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2001년도요. 2001년도. 네, 뭐 오름폭은 평수가 좀 넓어서 네.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 비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84평을 보유하고 56%는 매도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부동산에서 같은 지역의 두 개는 네.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계란은 한 바구니 담지 마라는 말을 있잖아요. 네. 왜 깨지니까. 그리고 네. 우리의 다가구 주택 두 채는 같은 지역에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만약에 혹시나 재개발이 되거나 하더라도 알다시피 이쪽은 하나밖에 안 나와요. 두 개가 있어도. 네. 그러면 하나 정도는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네. 정리를 하고 다른 지역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데 같은 네. 지역에는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매도하는 게 맞고요. 네. 매도한다라면 56평을 매도하는 게 맞고요. 네. 그리고 56평은 또 매도해야 될 이유가 또 있어요. 뭐냐면 56평은 우리가 땅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땅을 이제 매도를 땅을 보유하고 있으면 허물고 다른 걸 뭐 짓든가 용도를 써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용도상 84평이 훨씬 더 유리해요. 큰 평수가. 네. 그리고 우리 56평은 일반 주거지역이거든요. 네. 네. 근데 84평은 2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네. 네. 그러면 층수를 올릴 수 있는 게 84평. 그러니까 네. 2종 일반 주거지역이 훨씬 좋잖아요. 네. 그래서 84평 2종 일반 주거지역이 훨씬 더 좋은 위치를 가지고 좋은 필지, 모양과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56평을 매도하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맞고 84평 보유하신 거는 그대로 보유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네. 그러면요, 저기 선생님, 네. 이제 다름이 아니고 이게 저 56평짜리를 네. 조금 적게 받아도 매도하는 게 나을까요? 제가 볼 때는 꼭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정상가대로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아직까지 양도세 중과 기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이제 초다 보니까. 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이렇게 매도 네. 전략을 안 취하셔도 돼요. 그렇다고 해서 종부세 내는 기간 맞춰갖고 매도하기가 더 힘들잖아요, 지금.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급매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시고. 너무 미남자세요.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표님 기분도 좋으시겠어요. 자, 그런데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같은 지역의 다세대,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작은 걸 좀 먼저 매도하시고 다른 지역 살펴보시기를 권유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고 또 매수하실 때 궁금한 점 생기신다면 저희에게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표님 계속해서 저희 시간이 좀 남았는데 문자 상담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문자 상담 샵 3989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연들 와 있는지 대표님과 한번 문자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아까 뭐 이어서 계속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암사동 선사현대 아파트 24평 보유 중인데 언제 매도할까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선사현대 아파트는 계속 보유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뭐 리모델링 아파트입니다. 앞으로 변할 아파트고 또 한강변 아파트의 대단지 아파트 그리고 암사역 자체가 별내선이 연장되게 되면 지금은 서울 끝자락에 있는 아파트지만 앞으로는 서울의 중심부, 서울을 들어오는 관문 지역에 있는 아파트가 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보유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세 보증금을 3억 5천을 거주 중인데 내 집 마련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전세로 좀 더 살아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아마 전세금 상승분과 집가의 상승분, 근데 집이 상승하는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될지를 궁금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 집 마련 하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전세를 거주 중인 빌라를 뭐 3억 5천이면 아파트인지 빌라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은 3억 5천이지만 그전에 매매가는 내 전세 보증금은 그대로지만 매매가는 인플레이션은 더 많이 올랐을 겁니다. 그만큼 많이 후회하고 있었을 건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3억 5천을 가지고 아파트를 매수하기는 힘들 겁니다. 거주를 하려면. 그러면 결국은 빌라일 건데 3억 5천에 빌라를 3억 5천에 추가로 1억 정도 대출을 받아서 추가로 매수한다라고 하면 이자 5%로 잡으면 4년 동안 보유한다라고 하면 2천만 원 정도 이자를 납부하는 겁니다. 하지만 4년 정도의 빌라가 4억 5천에서 5억 5천이 된다라고 하면 5배의 수익이 나는 겁니다. 이런 수익이 나는 적금은 따로 없을 겁니다. 그만큼 매수를 했을 때도 전세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 대출을 활용해서 가더라도 유리하다라는 게 현재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세보다는 좀 매수 전략을 취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 대림 리시원 17% 임대 중인데 현재 1가구 2주택 상황이라 이걸 매도하려고 합니다. 언제쯤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현재 1가구 2주택이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 부분을 뭐 1년 동안 완화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매도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초 대림 레이시온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더 보유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서초 같은 경우는 임대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 특히 임대차 3법이 종료일 되는 계약갱시 청구권의 종료일이 되는 7, 8월이 되면 서초동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 상승이야 매매가 상승도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종부세 혜택, 종부세 면제 사유가 면제되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지금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결국은 내년 5월까지는 매도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5월까지는 좀 기다리셔서 천천히 매도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태준 대표님과 함께 스피드 문자 상담도 살펴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부동산 고민 해결을 위해서 1:1 개별 상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대표님 자세한 일정 소개해 주시죠. 네, 부동산에 대한 지금 궁금증들이 가장 많을 시기일 것 같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여러 가지 뭐 완화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 또 완화가 나오는 부분들이 많이 얘기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이 부분이 나올 건지 이 부분이 나오게 되면 내가 보유한 주택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이런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가장 궁금증이 많을 시기일 텐데요. 이런 궁금증을 한 번에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 통해서 이번 1:1 대면 시간을 통해서 이런 궁금증들 가지신 분들 그리고 특히 1가구 2주택인 분들은 양도세 완화 시점을 언제쯤 완화 시점이 1년으로 딱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을 매도 시점으로 잡아야 될지 그리고 어떤 시점으로 매도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가 또 더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또 양도세 완화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1가구 2주택을 매도하는 게 저는 좋은 것인지 내가 2주택이라도 좀 더 보유하면서 가는 게 세금적인 부담은 있더라도 훨씬 더 시세 차익이 훨씬 더 많이 난다라고 하면 좀 더 보유해도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총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이런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좀 더 많이 이런 시간들 활용하시면 좋은 시간일 것 같습니다.
네, 1대1 대면 상담을 통해서도 많은 정보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또 신청해서 정보 얻어보시고요. 부동산 관련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전화번호 02-2638-3916번, 유료 문자는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시면 빠르고 확실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 가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